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자존감. 네, 지금 시간은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저는 언제나 첫 번째를 이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다양하고 또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그다음에 여러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러한 사회에서는요, 자존감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얘기하고요, 자존감의 중요성을 계속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존감이 무엇이냐? 자존감은 뭐예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감, 자존심. 끝단어 하나만 달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의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은 뭐냐?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존감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존감은 남에게 굽히지 않는 마음,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남이 있고요. 자존감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남에게 휘둘리고 남의 의식이 되고 남에 의해서 내 감정이, 내 행동이, 내 언행이 바뀌고 그거에 많이 좌지우지 된다. 이건 자존심인 거고요. 그게 없이 평정심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부분을 해석한다라면 이거는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오버하면서 격분하면 이건 자존심.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나의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 마음과 함께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거는 바로 자존감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 근데 뭐 자존심이 아예 없어서도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그게 과하면 우리가 관계에서도 부딪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 효능감.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뭐냐? 그러면 이 자기 효능감은요, 내가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그 일에 대한 자신감,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난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 마음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이 잘 형성된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조절감입니다. 이거는 뭐냐?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내 삶에 있어서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과 통제가 잘 되어야만, 조절감이 있어야만 자존감이 높다. 그러니까 의외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기타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봐도 이렇게 부러운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자기 조절감이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고 거기에 만들어진 삶에서 그냥 살고 수동적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 보면 매니저 이런 기획사에서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 안에서 아주 큰 실패나 시련이 왔을 때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조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게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자존감이 높은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거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실패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시련, 고통 따르겠죠. 근데 이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해보지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나한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나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네? 그러면 내가 이러한 과정을 좀 바꿔보자. 이러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존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실패하면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쭉 정리를 하면은요, 내가 자존감이 지금 낮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게으릅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가 익숙치 않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내일 할래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왜? 해보자 이게 쉽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무기력증도 생기고 계속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뭔가 자꾸 미루는 사람, 이거 시작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두 번째는요,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제 시작은 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순조롭게 되진 않잖아요. 난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관이 안 생기면은 그거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럴 때 계속 이렇게 인내를 갖고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거야.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요만큼 다쳐놓고 나 이렇게 아파 막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이제 정지, 스탑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든지.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볼 걸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게으른 사람, 미루는 사람, 시작을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시작은 했지만 금방 포기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뭔가는 시작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뭐 작심삼일 이런 것도 시작은 막 거창하게 했는데 금방 포기하는 거야.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한 식의 이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무엇을 할 때 지나치게 남 탓을 하거나 지나치게 내 탓을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남 탓을 하는 거는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유 변명 핑계가 많은 거야. 이런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식의 지나치게 남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내 탓. 그러니까 내 탓이어는 참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앞에 지나치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책하게 되고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남 탓을 하거나 지나치게 내 탓을 하는 경우는 어떻다?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속 인정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런 거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집착하고 그 안에서 계속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괜찮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막 집착하고 그 사랑과 인정을 계속 확인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말하는지,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지에 따라서 내 컨디션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집착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 매 관계에서 막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정말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비교해서 내가 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 같은데 남과 너무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무조건 낮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건 그 안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루고 시작을 잘 못하고, 아니면 시작을 했어도 금방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 있어서 지나치게 남 탓을 하고, 아니면 지나치게 내 탓을 하고, 그게 아니면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남에 의해서 남의 사랑을 구걸하고 남의 사랑과 인정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 안에 집착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정말 본인에게 많이 안 좋고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나 자신을 돌봐야 된다. 나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자존감이 뭔지를 함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고 의미가 있었다라면 좋아요, 구독도 함께 좀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